김지혜입니다. 초겨울이 다가오면서 아침 출근차에 이렇게 유치원 버스들 보니까 원화 모집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2022년도라는 글자가 어머 벌써 내년을 이런 느낌이면서 원화 모집을 지금 하는구나. 네, 매년 요 시기가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세요. 5세인데 어린이집을 더 보내야 될까? 유치원으로 옮겨야 될까? 아니면 그냥 6세 때까지는 어린이집 다니다가 7세 때 병설로 옮겨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아직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우, 교육 때문에 유치원을 보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아들은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이 스포츠형으로 보내야 돼요. 근데 그게 집에서 좀 머네요. 어쩌죠? 각양각색 집집마다 이모저모로 고민이 참 많아요. 어떤 유치원이 좋은 유치원일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에게도 선생님, 우리 아이는 어떤 유치원이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도 많이 받아요. 사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아이를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추천을 드리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다가 몇 가지 기준이 있기는 해요. 오늘 그 기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유치원은 우리 아이와 맞는 유치원이죠. 뭐 어떤 분은 주차장이 따로 있어야 된다, 화장실이 깨끗해야 된다, 선생님들이 오래 근무하는 곳이어야 한다, 선생님들 자주 바뀌는 곳 안 좋다, 집에서 가까운 곳이 제일 좋은 곳이다. 네,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찾아야 돼, 봐야 돼, 살펴봐야 될 이유들이.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멀어도 우리 아이가 되게 좋아하면 좋은 원일 수 있고요. 선생님이 자주 바뀌지만 그 바뀌는 와중에 우리 담임 선생님을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해. 그럼 또 그 원이 좋은 원일 수도 있어요. 어린이집이 좋은 아이도 있고요. 유치원이 좋은 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우리 아이한테 맞는 좋은 유치원 고르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좋은 거 맞는 거 찾기보다는 안 맞는 거 절대 안 되는 것 제거하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만났던 친구 중에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구, 축구, 농구, 골프, 수영 너무 좋아해요, 운동을.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네, 두 번도 고민 안 하시고 운동을 많이 하는 유치원에 특성화된 유치원이죠. 딱 입학을 시킨 거죠. 너무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났는데 아이고 등원 거부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운동하는 게 힘들어? 아니 재밌대요. 그러면 왜 선생님들이 무서워? 아니 안 무섭대요. 그럼 싫은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지? 네, 뭐였냐면 이유가 운동도 너무 좋고 선생님들하고도 너무 재밌고 다 좋았는데 그 운동을 많이 하는 스포츠가 특성화된 유치원에 모이는 그 구성원들이 아이들이 에너지 수준이 높아요. 텐션도 굉장히 높고 막 목소리도 크고 굉장히 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이 아이가 약간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냥 혼자 조용히 있는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였거든요. 이렇게 에너지 수준이 높고 막 텐션이 높고 목소리가 높고 활발한 친구들 사이에서 좀 약간 위축되기도 하고요. 불편하기도 하고요. 제가 아이가 운동을 좋아해서 선택한 건 참 좋은데 그 안에 모이는 구성원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던 거죠.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일단 제거합시다 라고 해요. 그 원을 빼고 선택하셔야 돼요. 그걸로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낮잠이라고 생각해요. 5살이 되면서 유치원으로 옮기면서 낮잠 문제가 걸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4세 때도 한 번도 안 자가지고, 네, 그런데 5세 때 어린이집을 연이어서 다니면 낮잠 시간 때문에 등원하기 싫어요. 낮잠 시간마다 선생님한테 조용히 해야 돼. 다른 친구들 자잖아. 이렇게 주의를 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낮잠 여부에 따라서는 낮잠을 안 잔다면 유치원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또는 체력이 낮잠을 조금 자야 되는 친구인데
교육이 유치원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옮긴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한 2시부터 졸려요. 하지만 잘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은 따라가거든요. 근데 딱 하원하는 차에서 한 3시 반에 하원하는 차에서 다 이렇게 의자 뒤로다가 이렇게 졸고 있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요런 친구들은 저는 5살까지는 어린이집도 괜찮다고 합니다. 또는 유치원줄 중에서 걔중에 낮잠을 조금 재우는 유치원도 있더라고요. 그것 유무로다가 생각해 보시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힘들어하는 게 예를 들어서 차 타는 거예요. 등원 거리가 꽤 되는데 우리 아이가 차 타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러면 내가 등원을 시켜주는 것이 허용이 가능한 원인가? 또는 다른 원을 좀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차 타기 싫어서 등원 거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싫어하는 것, 안 맞는 것을 제거하는 게 먼저 필요해요. 내가 생각했었던 원 리스트들 중에서. 때로는 어떤 분이 저희 아이 너무 조금 산만하고 집중을 잘 못하는데 어떤 원이 한자 특성화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한자를 이렇게 쓰면서 집중력도 늘고 산만함도 줄어든다고 해서 보냈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너무 지루하니까 계속 한자를 그리다가 항상 미완성된 종이를 내야 되는 거예요. 왠지 성공 경험이 많아도 부족할 판에 항상 실패하는 기분이잖아요. 다니다 보면 늘겠지 하겠지만 저는 유치원은 가급적이면 성향에 맞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첫 직장과 같다고 그러거든요. 첫 직장이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어야 좋잖아요. 아이들이 등원하기가 부담스럽지 않고 불편하지 않는 나의 성향과 맞는 곳인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절대 좀 힘들어하는 것, 안 맞는 것은 제거하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두 번째 기준은 보통 유치원이 9시에서 9시 반, 늦게는 10시에 시작해서 원에 따라서 3시 반, 4시에 하원을 해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원에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 시간표를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용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용량을 초과하는 좀 빽빽한 스케줄을 갖고 있는 유치원이 있어요. 정규 수업 때 20분 간격으로다가 1시간에 3개씩 로테이션 수업 한다던가, 정규 수업 끝나고 방과 후 선택으로다가 A, B, A, B, C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대학처럼 교양 과목처럼 선택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바삐 돌아가는 원이 있어요. 그런 바쁜 스케줄하고 맞는 아이가 있고요. 뭔가 좀 느슨하고 자유시간도 길고 주변에서 저 원은 교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라는 평을 좀 많이 듣죠. 그런 원이 우리 아이하고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에서 하나로 전환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1시 20분 간격으로다가 1시간에 3과목 이렇게 바삐 돌아가기에는 내가 그렇게 전환이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있는 스케줄이 우리 아이의 용량과 잘 맞는지 보셔야 돼요. 1학기 지나면 이렇게 수업한 파일 같은 거 갖고 오는데 이만해요, 파일이. 유치원에서 학습을 엄청 많이 하네. 그런 성취와 그렇게 많이 교육함으로 만족을 얻는 아이들이 있고요. 발로 그렸나? 그림이 다 왜 이러지? 너무 힘든 나머지 쭉 에너지를 떨어뜨려가지고서 대충 그린 거예요. 제가 그 있는 동안 내가 갖고 있는 용량이 잘 발휘될 수 있게 그 안의 스케줄과 우리 아이의 성향을 좀 매칭해 보자고 합니다. 뭔가 굉장히 바삐 돌아가는 데에서 활력을 얻는 아이가 있고 지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는 뭐냐면 원의 규모예요. 원의 규모가 사람이 많고 뭔가 시끌시끌 바글바글 이렇게 된 데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는 너무 무서워.
사람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막 몇백 명씩 있는 큰 원들 있잖아요. 네, 그런 원이 그냥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뭐냐면 마치 그런 느낌이죠. 예전에 막 크리스마스 또는 막 연말에 신촌이나 명동에 가면은 사람이 빼곡했어요. 그런 데 있는 느낌.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냥 물론 반으로 다 들어가면 그 반 안에선 다 정돈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 인파가 나에게 너무 무겁다. 그래서 규모를 좀 따져줘야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약간 작은데, 사람이 적은데, 이런 데가 편안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어, 유치원은 제가 교육 중심이라기보다는 사회에 첫 발을 들여서 규칙을 지키고 지시를 따르고 또래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뭔가 성취를 얻고 즐거움을 얻는 편안한 곳이어야 한다고 해요. 많은 교육을 바라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특성화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 전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냐 안 맞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등원 거부하는 것보다는 교육을 조금 낮추더라도 편안한 원을 다니는 게 좋아요. 또는 편안한 원을 선택했더니 재미가 너무 없대요. 나는 너가 편안하게 다녔으면 좋겠다고 했던데 나의 편안함과 아이의 편안함이 즐거움이 좀 다르구나. 그래서 원을 많이 알아보시고 우리 아이를 면밀히 보신 다음에 매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원이 안 맞으면 바꿀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엔 참 많은 고민이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어, 상담 잘 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를 좀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담임 선생님께 우리 아이의 원 생활에 대한 네, 성향을 좀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케줄의 그 용량은 얼마큼 되는 것 같은지, 집중도죠. 집중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네, 사람이 소규모가 좋은지 대규모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평안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